하나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그럼 다시 리뷰 토크 시즌 2 1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까 했잖아요 이거. 와. 아니 모르겠어.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으씨이고요. 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주씨입니다. 스씨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부산 비엔날레 다음 날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원도심일 때 다 못 봐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를 11시 체크아웃하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와서 바로 여기 9번으로 향했어요. 여기 근데 이 거리가 완전히 일종의 로데오 거리? 압구정 로데오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숙소에서 커피를 잘 못 마셔서 마시긴 마셨구나. 네, 그래서 카페에서 잠깐 카페인 충전을 하고 9번 B&K 아트시네마 갤러리에 갔습니다. 여기 마치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가본 적이 없는데 마치 그런 영화제 행사할 것 같은 익스테리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고 저 여기 짐을 맡겨서 네,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하죠. 바로 여기에 나다니엘 멜로스의 식인 부품들 뭐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점점 한 작품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구동희 작가의 작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아예 시도를 안 했어요. 버추얼 드리밍. 본 분 계세요? 저 아니요. 버추얼 저게 한 30분 소요된다고 네. 해서 스킵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사실 이날 이걸 그냥 잠깐 보고 을숙도로 넘어갈 일정이어서 생각보다 작품이 많아가지고 요건 봤다. 라만. 네, 라만의 작품들이 여기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머의 어두운 공간에도 사실 있었어요. 한 작가의 그 작품들이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다른 맥락으로 엮여진 걸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그 람한 작가의 것도 그렇게 길에서 봤던 거랑 또 이런 실내 공간에서 다른 뉘앙스로 LED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랑 또 이렇게 달라서 재밌었어요. 맞아. 아까 그 층에서 한 층 올라오면 여기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죠? 맞아요. 저는 못 갔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아. 네 분이 여기 너무 재밌다 하고 이제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재미가 있다. 이보다 이 두 분이 다정해 여기 보여서 앉아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를 전송받았습니다. 여기가 김아영 작가님의 그쵸. 음. 작업이고 네, 이 작업도 아까 식인 부품 작업을 하신 작가님의 작업도 있고 네, 김아영 작가님의 작품 제목이 전 예전에 저 작업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모든 북극성 파트 네. 1, 2 저 경주 경마하는 거죠? 네, 맞아요. 여자 기수와 2010년 어디서 작업이네. 봤지? 원수 공간에서 본 건가? 그 김아영 작가님의 작품이 여기 또 있어요. 예쁘다. 호텔인가? 아니에요. 얘는 영화관. 실제로 그렇게 이쁜 인상은 아니었던 것 그래요? 이것도 또 김아영 작가님의 2010년작 네.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는 작업이고 이거를 오래 보진 않았어요. 마치 이렇게 복도에 있다 보니까 네.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오래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얘는 신작 이게 이제 메인인 거죠.
야 뭔가 비엔날레 느낌이다. 아, 그쵸, 미래 그쵸, 미래하고. 비엔날레 커미션 받아서 작업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수리소. 내용이 그 뭐였죠? 수리솔 수중연구소에서라는 작업인데 해초 다시마를 연구하는 연구소였나요? 네, 다시마가 사실 양식이 어려워서 연구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래가지고 연구소가 설립되고 거기를 지키는 사람인 거. 이 사람의 신분도 근데 난민 출신인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예요? 어떤 난민 출신인 거죠. 그 이슬람권의 난민 여성이 그 수중 연구소에서 일을 하는데 한번 뭐 탐사를 나갔다가 해류를 잘못 만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오스의 상황이 된 채로 뭔가 이런 현대 이슈가 되는 어떤 문장들, 뭐 특히나 뭐 코로나 관련된 멘트들이나 뭐 통계들 그런 게 막 이렇게 음성과 캡션으로 깔리고요. 이 주인공이 코로나의 항체를 가지고 있던 거죠. DNA에. 그래서 그 선조가 뭐 항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항체를 정확히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난민이니까 국경 밖으로 이렇게 쫓겨날 상황에서 그 뭔가 항체가 뭔가 카드처럼 이렇게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카드처럼 항체를 사실 주겠다, 이런. 정확한 스토리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웠어요. 맞아요. 내용 파악 되게 잘했네요. 그냥 그 내용이라면 약간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긴 하다. 저희 맞아. 이 작업 보고 나서 밀면 먹으면서 이 작업에 대해 얘기했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할까요? 할 수 있을까? 해도 될까? 잘 모르겠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뭔 얘기했지? 이 약간 작업이 좀 웃기게 봤잖아요, 다들. 맞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B급? B급이라기보다 병맛 코드가 되게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다 그렇게 동일하게 봤으면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의도로 어떻게 이 작업과 총체적으로 그렇게 연결지어서 읽어야 될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그런 김하영 작가님의 어떤 스마트함, 그 어떤 작가의 퍼스널리티와 자꾸 이렇게 작품을 연결해서 보게 되잖아요. 알고 있으면. 근데 뭔가 그게 잘 매치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올작에서의 그 뿅뿅거리는 그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상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뿅뿅거림 플러스 약간 연기자의 의도된 발연기? 서프라이즈식 연기와 뭔가 이상한 그런 병맛 같은 대사와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의도된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클리셰 얘기하다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막 해류에 이 얘기 이렇게 자세히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빨리 부산 현대미술관으로 갈까요? 아니 말해주세요. 어쨌든. 근데 궁금해요. 클리셰 아니요, 그냥 막 해류에 휩쓸릴 때 막 저 주인공의 약간 찌푸려진 미간을 클로즈업 한다든지 막 그 탐사체 안에서 막 허우적대는 그 모습 슬로우 모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좀 되게 의도적인 연출 같았다. 오래된 SF 영화 같은 느낌인 거 아니에요? 막 스타워즈 이런 되게 몰라 스타워즈 안 봤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스타워즈 안 봤어요? 네. 왜요? 저는 당연히 스타워즈를 봤어요. 아니야. 막 8, 90년대 과장된 그런 표현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건가요? SF TV 영화. 그냥 음. 극장 영화도 아니고 약간 약간 옛날 TV 영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알겠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품마다 설명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길게 작품을 설명한 걸 보면은 꼭 항상 이상하게 작가의 이전 작업을 설명해 놓고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실마리를 찾으려고 봐도 뭔가 못 잡는 그런 게 많았어요. 전혀 연관성 없는 작업을 설명해주는 캡션들도 많았었던 것 같고 그 전시 전체 기획이 의도가 된 건지 이게 모르겠네. 커미션 작업이라 그런지 그냥 되게 부산을 지시하는 요소들이 영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시마 연구소라든지 태종대 아니면 같이 맞아요. 그리고 부산의 그 빌딩 막 되게 아. 해변 근처에 있는 마리나 마린시티인가 거기가 네. 네. 고공 촬영한 드론으로 촬영한 그런 장면. 그러니까 네, 되게 커미션 말을 잊지 우리 못하는. 빨리 울숙도로 넘어가자. 네. 부산 현대미술관. 그래서 아까 그 원도심 전시를 보고 밀면을 먹고 카카오 프렌즈에 들렸다가 맞아. 하이라이트였죠. 네. 택시를 타고 네 울숙도에 갔습니다. 부산 현대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는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항상 저는 부산 왔을 때 주로 지하철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확실히 택시를 타야 도시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밌었어요. 너무 산이 많은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되게 다이나믹한 느낌? 지형과 주택과 이런 게 어쨌든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정말 이 섬에 이 현대미술관밖에 없죠. 지도로 봐도 그렇더라고. 들어가면 딱 이 작품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이제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에는 없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찢어져서 봤어요. 근데 처음에 2시간 있다 만나자고 하고 3시간으로 늘어났죠. 맞아요. 2시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4시까지 보자. 이따가 5시까지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같이 보면서 또 동시에 따로 보는 묘미가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좀 자율성이 있으면서도 같이 아무튼 저 입구에 처음 있는 작업이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벨기에관에서 한 거 그냥 그대로 이거? 가져온 거거든요. 아니요. 그 인형들. 들어가자마자 그 창살 안에 있는 베니스 비엔날 작년에 움직이는 저 인형들. 근데 그렇게 네. 돌려막기가 이렇게 글쎄요. 어쨌든 그때 사실 저 갔었는데 저 전시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통째로 가져오니까 약간 무슨 의도였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저게 약간 삐그덕삐그덕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게 음악적인 연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진짜 유럽 감성 이러면서 맞아요. 무슨 동화 같은 그런 네. 안데르센. 잔혹동화 같은 근데 느낌이잖아요. 약간 기괴하다. 이쪽에 이런 작업도 있었어요. 못 봤어요. 나이프에 칼이 나이프래 냅킨 같은 거에 칼이 꽂혀 있는. 나도 못 봤어. 지금 아, 은박지 십자가랑 같은 작가인가요? 네, 왠지 그럴 그럴 것 같다. 수도 그렇네. 십자가네. 그렇네요. 네, 이제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그 냉장고라는 편의형의 냉장고라는 글에 대한 작품들이 있는 방이었어요. 여기 전시실로 나눌 수가 있나? 1층 지하 1층 2층 이렇게 세 곳인데 네. 전시실이 있긴 있거든요.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뭐 1층은 그 편의형의 냉장고라는 이야기와 또 마크 본 슐레겔의 분홍빛 부산이라는 두 이야기에 대한 작품들이 놓여져 있었고 지하 1층은 또
아밀리에 스미스의 전기가 말하다. 그다음에 김혜순의 오션뷰 고니 자갈치 않을 해운대 텍사스 퀸콩 피난 이런 거에 대한 것으로 만들어진 게 또 있고 편혜영의 냉장고에 대한 작업도 또 있고 배수아의 나는 하나의 노래를 가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 중심으로 네, 전시를 구분해놨어요. 2층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게 거의 본관, 비엔날레 본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 작업도 제일 많고 여기에 할당된 글도 제일 많아가지고 근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해서 좀 약간 빨리빨리 흐르는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되게 부담 없이 보려고 했는데 저는 한 이쯤 딱 갔을 때 이 안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봤거든요. 근데 안내 책자에서 이게 툭 떨어진 거예요. 이걸 끼워놓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뚝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그 전날 전시를 본 경험이 확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순간 충동이 일어가지고 아 뭔가 이 전시를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봤습니다. 으씨가 뭘 적는 걸.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리고 못 본 것도 있는데 정말 그래서 이걸 글로 풀어서 쓰는데 어쨌든 참 엄청나네요. 근데 뭘 적은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더 재밌네요. 뭐 그냥 제가 인지하는 순서대로 진짜 그걸 다 대단하다. 적은 거예요? 뭐 물론 당연히 많이 놓쳤겠지만 무슨 비엔날레 편집증 같이. 아니 그 엽서만 안 떨어졌어도 아, 난 동선 탓하지 기록한 마세요. 줄 알았어. 본인의 성향을 완전 그러니까 나 보면서 어, 또 일을 만들고 있고요. 스스로. 그래서 다들 여기서 어디로 가셨나요? 한 명의 동선을 따라가야 되나? 왼쪽으로 갔습니다. 왼쪽. 저는 동선이 아니라 저 밑에 아, 보이시나요? 동그라미들이요? 네, 저는 저거를 따라서 갔어요. 아. 그 이거 되게 막 갑자기 안쪽으로 훅 들어가네. 이건 되게 안쪽인데. 그렇구나. 네, 그렇게 그걸 따라서 갔고, 그러니까 전경이 먼저 보이잖아요. 전경 먼저 보이고 가까이 평소에 저랑 가까이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볼 텐데 빨간 공을 건드리는 게 더 빠르다 보니까 네, 요 막 아까 막 좌우를 넘나들면서 있네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순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원희 작가님 작품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 스탠 더글라스 영상 작업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요? 시간에서. 네. 저도 이게 제일 좋았어요. 뭐예요? 너무 좋더라고. 이 작가가 뭔가 이렇게 이 영상이 한 10편 정도가 1분씩 30초에서 1분짜리로 계속 나오는데 이 영상을 실제 그 방송국에서 광고 사이에 끼워놨다고 아, 했어요. 기억난다. 87년도쯤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근데 거기에 막 되게 근데 그러니까 보통 TV에서 다뤄지는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서사성을 깨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룰을 깨는 영상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앞뒤 관계 없이 무슨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의 어떤 쇼핑몰 주차장 앞에서 남자가 걸어가다가 흑인을 향해서 Hi Gary 했는데 그 흑인은 I'm not Gary 이런 말로 하고 그냥 영상이 딱 끝난다던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이렇게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 여러 남자건 여자건 이 인터뷰하듯이 어떤 문장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게 근데 제 생각에 무슨 레퍼런스를 갖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뭔가 문장이 익숙하다 했는데 뭐냐면 그 브래드 멜다우랑 마크 줄리아니가 듀엣으로 낸 앨범이 있거든요. 테이밍 더 드래곤이라고. 근데 그 드러머랑 재즈 피아니스트가 만든 앨범인데 거기 테이밍 더 드래곤 그 첫 시작에 이 가사로 말을 하면서 음악을 넣는 게 나와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좀 유명한 레퍼런스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출처는 아직 저도 찾아보지 않았어.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실제 그때 87년도에 방송국에서 광고들 사이에 이런 게 껴있는 걸 상상하면서 너무 재미있어 했었어요. 93년도라고 아, 되어 있어요. 93년이구나. 아, 92년. 92년. 3주에 걸쳐? 아, 이게 막 제가 찍은 화면에는 자막이 저도 인터뷰하는 거를 막 재밌게 봤는데 무슨 뭐 그 처벌은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다 뭐 그런 얘기. 이게 91년도 작품인데 이번에 비엔날레에 예전 작업들이 또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그것도 모흘리나기? 그러니까요. 모흘리나기? 역사책에서 보던 작가잖아요. 뭘까? 그럼 그 다음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있을까요? 1층에서? 저는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거는 사실 저는 비엔날레다 생각하니까 접고서 넘어가는 작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차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한편 부산에서 책상 위에서의 여행 이게 좀 재밌었는데 이게 저 사진 쭉 있고 오브제들 놓여져 있고 이거거든요. 저거 이거요? 이 민트색 섹션이죠. 네네.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 부산 비엔날레 감독이라든지 하여튼 관련된 인터뷰를 볼 때마다 이 전시에 참여 작가들이 커미션웍을 해야 되는데 외국 작가들인데 오지도 못하고 막 심지어는 약간 글 쓰시는 분들도 부산을 못 보고 못 썼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대신에 뭔가 전시 참여하는 뭐 코디네이터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되게 작가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거의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약간 이런 내용들 항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작업이 그 작업 아니었을까? 이 사진을 본인이 찍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게 돼서 인상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도시의 어떤 오브제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촬영하고 모으고 수집하고 약간 이런 컨셉의 작업인데 약간 이 작업이었지 왜냐면 이 사진 저 기록물들을 보면 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수집했다. 뭐 부산 WJ의 영도 항구 탐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대충 그린 약간 약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WJ에게 요청 가서 길을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약도를 그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광복 지하상점에서 중부 경찰서까지 가는 길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청한 거죠. 원래 작가가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재밌었어요. 그 텍스트를 어디서 보셨어요? 이 책? 제가 찍은 사진에서 아니요 저 걸려있는 액자들에 있어요. 이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르후스 이분이 이제 작가신 것 같은데 덴마크 책상에서 이렇게 써 있고 그 캡션에 모든 탐험가들에게 요청 중부 경찰서를 묘사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덴마크 오르후스의 책상에서 여러분의 실행에 기반한 경찰서를 그릴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경찰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정말 헌신을 다해서 헌신으로 만든 비엔날레. 그래서 이 작업 제목이 책상 위에서의 여행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해가 되는구만. 한편 부산에서. 거기에 또 약간 액자 색깔마다 약간 그 정보를 제시하는 형식이 다른데 뭐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좀 그런 것도 알면 좀 재미있었겠다 이런 생각. 그 씨는 어떠셨나요?
어떤 게 마음에 드셨나요? 아, 네, 되게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학생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재밌게 보긴 했는데 1층은 좀 인상만 받아들이면서 지나가서 네, 그렇게 딱 기억나는 작품은 없네요. 저는 방금 그거를 저도 온라인에서 나름 꽤 길게 봤거든요. 수집 형식의 작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 근데 그렇게까지 온라인으로는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도움을 지시의 어떤 감상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옆에 있는 작업도 재밌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밑에 사각형 설치 작업. 스시가 저 문장이 무슨 의미다 이렇게 만두 먹으면서 얘기해줘. 그랬죠. 저게 그 전시장 코너에 빨간색 테두리로 약간 이 경계선, 그 네모난 큐브의 경계선을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그 옆에는 큰 영어로 글씨로 이 존 안에 들어가면은 당신은 더 이상 미국 헌법에 의해서 미국 헌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동의하는 것이다. 뭐 이런 대략적인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게 영어로만 적혀 있고 뭐 번역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굉장히 포토스팟이에요.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사진을 한 번쯤 찍어보게끔 하고 싶은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근데 좀 재밌었던 거는 이게 뭐 외국 작가의 작업이긴 하지만 부산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다수의 관람객들은 어차피 한국인인데 미국 헌법에 어차피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묘한 지점들이 좀 재밌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비엔날레의 어떤 점을 잘 보여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스시 말을 듣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 문장을 봤을 때 사실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구나 이러면서 좀 툭 넘어갔는데 제가 되게 비엔날레 항상 약간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려고 하고 근데 그걸 이제 각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랑 또 약간 맞춰야 되고 약간 요런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 생각해보면 저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거에 좀 약간 문제제기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작업처럼 느껴진 거예요. 정말로 이 지역 사람들과 미국 헌법이 아무 관계가 없다면 어쨌든 저 작업이 노리는 지점은 조금 명확하잖아요. 이민, 난민 이런 문제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거를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다. 저걸 해석하느니 저 빨간 공을 누르는 게 훨씬 편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직접 봤을 땐 어떻게든 감상자로서 이미지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얻게 되는 재미, 적극적인 관람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데 답안지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스르륵 보고 감상을 후회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먼저 보고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좀 맥 빠진? 그래서 자꾸 온라인으로 봤을 때 전시 논문 본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들이 자꾸 각주로 보인다고 할까? 저는 보통 전시 볼 때는 텍스트를 각주 보듯 보거든요. 근데 그게 역전된 느낌이랄까? 모니카 본비치니의 작업이네요. 벽이 계속 움직이면서 이건가? 이거다. 아, 저 구조물이요? 저것도 온라인으로 봤을 때 답답하면서도 그래도 꽤 잘 봤어요.
나름 클릭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는데 텍스트들이 이렇게 눈에 잡히더라고요. 이게 손에 꼽을 만큼 규모가 큰 작업이었잖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규모에 상응하는 메시지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무슨 페미니즘적인 쟁점을 다루는 작품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퀴어 그렇죠. 메시지가 퀴어. 더 좀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에도. 그래서 뭔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었고 걸어서 그 공간을 걸어가서 도달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저는 3D로 보니까 사실 공간과 공간을 점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로처럼 원래는 막혀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가야 되는데 온라인으로는 이게 클릭 한 번에 확 지금처럼요. 네, 이게 되니까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많이 경험이 다르겠다 싶었어요. 별로 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별로 저기가 뭐 그렇게 미로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그냥 이쯤에 저 정도 규모의 설치물이 나오려니 할 때 나오는 그런 그냥, 느낌이었어요. 비엔날레니까 막 이런. 2층 보고 2층 가요? 아니요, 그냥 나 안 내려왔으니까. 봤다. 상관없어. 어머 1층만 봤나 보네. 지하 2층 끝나고 이제 지하 1층 갔을 때 주연이랑 만나서 우리 서로의 지침을 공유하고 너무 화장실 갔어. 맵상으로는 여기가 입구였었어요. 그렇긴 했는데 그냥 들어가지 뭐. 네. 여기 저 지나가게 되죠. 갑자기 약간 그 부산 출신 화백의 유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누구더라? 임호 작가님의 작업인데 지나갔죠. 전 지나갔어요. 나도 지나갔어. 아, 저 여기 영상을 보죠, 영상? 영상. 여기 기억에 남는 게 이상하게 부산은 지킴이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도 저도 그냥 빨리 지나가려고 그냥 사진만 찍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킴이 분이 저한테 사진은 되는데 영상 찍으시면 안 돼요라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진만 찍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 친절하게 그렇게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들으시면 더 깊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치유를 해줬나요? 네, 왜냐하면 저는 1층 갔다 여기 온 거니까 빨리 봐야 된다는 그런 조급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급함을 좀 이 영상도 좀 슬로우고 약간 이 사운드도 사람이 내는 그런 중저음의 허밍 소리가 약간 중첩되는 그런 거여서 좀 이렇게 떨림이 느껴지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약간 떨림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거든요. 그런 거 속에 가만히 있으니까 약간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킴이 분에게 조금 감사했어요. 그러게요. 마음이 급해지는 게 화면으로도 느껴져. 이미 여기에서. 저는 이 사진 조금 재밌었어요. 네, 저는 계속 이렇게 3D로만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되니까 그러니까 영상 작업이 아니더라도 사운드 작업이 아니더라도 은근히 사운드가 전시 감상에 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뭔가 왜 그래서 자꾸 영상을 찾아봤던 이유가 공간성? 왜 그 백색 소음처럼 아무 소리도 없지만 그 공간만이 갖고 있는 소리 공명?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먼지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들리면 그 공간 안에 진입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거의 다 볼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현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은 계속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화면 위에서 미끄러진 느낌이 이게 드니까. 그 돌아가는 작업이죠. 네, 까미왕로에 여기서는 안 이거 나온 몇 것 년작이에요? 이렇게 15년?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이것도 그 지킴이의 친절 설화가 아 맞아요. 저 뭐지? 저게 약간 수동으로 장치를 껐다 켰다 해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제가 이 관에 들어갔을 때 막 작품 작업 작동이 끝나려고 하는 시점이었나? 그래가지고 아 좀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오시면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작업들을 보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막 찾아오지 않잖아요, 관람객을. 근데 저를 직접 지킴이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아 이제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아 네 이러고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작동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감동을. 영상들 조금 본 거 이게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만든 VR 영상이었는데 저 드로잉들도 이제 그 영상에 들어가는 이제 작업 스케치인 것 같고 저기 모니터에서 영상 나오고 이제 대기하면 VR로 이제 체험해볼 수 있는 거죠. 실제. 근데 네. 좀 되게 어쨌든 되게 현 상황에서 굉장히 밀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라서 약간 그냥 그 점이 네 그렇구나.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중국 작가인데 중국 작가 맞나? 홍콩 네, 작가. 이게 약간 중국계. 네, 중국에서 어떻게 코로나를 대처하는지 그런 상황 묘사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넘어갈까요? 네. 다음 전시실. 이거는 보신 분이 있나요? 작업이 뭐죠? 전 여기까지 가고 깜깜해서 나왔는데 저 그냥 들어가면 영상 작업이 있었어요. 빛과 뭔가 알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재밌게 봤는데 작가 이름 좀 볼까요? 자이탕 레이 하야마? 하야마 몇 분짜리예요? 18분이요. 네. 우선 그럼 일단 나가는 것으로. 사운드 아트와 무빙 이미지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여기서도 그냥 좋았던 거 중심으로 얘기하죠, 뭐. 저 작가가 좀 기억이 나긴 했었는데 근데 약간 독일 작가의 독일 작가 같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텍스트 중심의 되게 개념적인 작업과 설치? 내용이 뭐예요? 자기만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노는 약간 그런 걸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언어를 뭐 수집하는 것도 같고 또 새로운 의미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시각화시키는데 기하학적인 뭐 만다라 패턴이나 동굴 벽화 같은 걸 막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또 내용에서는 좀 호모포비아나 인종차별이나 이런 상호교차성,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디스플레이나 작품만 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없었는데 물론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도성이나 언어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은 당연히 또 꼼꼼히 한 단어 한 단어 보면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보진 못해서 간단한 텍스트 메모 드로잉 뭐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그것도 있었어요. 부산 비엔날레 그 제목 텍스트도 드로잉으로 해놨더라고요. 뭐 단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고 쓰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엔날레를 좀 어떻게 봤냐면 원래 광주나 이런 데서 비엔날레를 봤을 때 그 대표 큐레이터가 되게 정치적이거나 현재 어떤 상황에 대한 되게 강력한 함의가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을 설정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의식하면서 작품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비엔날레는 전혀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되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쭉 봤는데 그 결과 약간 그냥 좀 여러 가지 시각적인 정보나 다양한 형식의 정보들을 되게 다양한 방법과 관심사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냥 쭉 봤고 맞아요. 또 작가나 작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다지 깊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재밌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현대미술에서 정보를 보여주고 다룰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근데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맞아요. 이게 약간 좀 처음에 왜 그 10편의 이야기 이런 거는 부산에 관련된 거를 쓰게 했잖아요. 문필가로 하여금. 근데 또 그걸 보고 이 커미션인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배치된 것도 있는데 이전 작품이. 근데 그런 게 꼭 그 부산에 관련된 글과 뾰족하게 연결성이 이렇게 잘 각이 맞는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부산이란 키워드가 그래서부터 작품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희석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뚜렷한 주제 없이 정말 저도 박람회 보듯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그래도 좀 모아주는 어떤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들도 이제 전시장의 입구 쪽에 이 해당하는 글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한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써놓기는 했는데 전체 글을 다 읽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물론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글들을 오디오 파일로 낭독해가지고 그걸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기는 했는데 어떤 거는 되게 몇십 분짜리도 있고 해서 사실상 그 글을 다 뭐 숙지를 한다거나 다 듣고 오는 거는 불가능한 형태고 따로 이 비엔날레에서 출간을 한 글들을 모은 책을 사지 않는 한 글들은 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에 의해서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뭐 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룹을 지어 놓긴 했는데 사실상 그 연결성을 찾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할지언정 좀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좀 너무 흩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온라인으로 보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 묶여진 구조를 보면 문필과 시각예술과 음악가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묶인 게 딱 보이는데 이게 온라인이어서 입체적으로 감상이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도 그랬다면 그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진짜 이게 음악가들이 워낙 많이 참여해서 가는 곳곳마다 음악이 막 바뀌고 뭔가 그랬을 걸 기대했거든요. 그런 걸 혼자 막 상상하면서 뭐 문필가도 이렇게 각 챕터별로 있으니까 뭐 핸드아웃으로라도
그런 시든 뭐 산문이든 그런 거를 좀 들고 다니면서 보여지는 시각 정보들을 매치시키면서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온라인에서밖에 확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거의. 콘서트의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던 건가요? 그 부대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맞춰서 뭐 보거나 하진 않았고 그런 거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나 오디오 작품들은 여기 현대미술관 바깥에서 계속 틀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막 유심 있게 듣지는 않았고. 오히려 저는 그 사운드스케이프를 BGM으로 그래서 틀어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온라인이다. 맞아. 아니면 차라리 그런 안내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 웹사이트 QR 코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을 해보세요라는 안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았나 싶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인텐스하게 즐기려고 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심지어 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었을 거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도 돌아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내의 문제일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으면은 달랐겠구나라는 식의 생각이.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약간 선택할 수 있게 풀어놓은 것도 뭐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비엔날레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작가들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작품마다의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를 열심히 보는 게 이 비엔날레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관광객처럼 넓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다양한 그런 시각 형식들을 보면 되나? 뭐 이러면서 봤는데 그렇게 보고 나와서 또 좀 리뷰를 하려고 보니까 각 작품의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래도 몇몇 작가들은 좀 다른 형식으로 다른 공간에서 보여진 게 있었잖아요. 람한 작가라든지 노원희 작가라든지 그런 식의 중첩 반복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렇게 다른 형식으로 다른 공간에서 봤을 때 되게 반갑고 더 그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기도 좋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본관 밖에 이어지는 전시 경험하고 같이 어우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효과겠죠. 저는 전혀 못 느꼈으니까 그걸 못 봤으니까. 뭐가요? 2층에는 인상적인 거 없었어요? 2층에 재밌는 거 많았는데. 그러니까 난 2층 재밌었어. 저 이게 처음에 딱 시각적으로 전 좋게 여기로 와닿았어요. 나왔어요. 아 여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앞면을 만져보고 뒤를 봤더니 저도 그냥 시각적으로 재밌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이렇게 이런 약간 뭔가 고화 같은 느낌을 좋아해서 그래서 딱 갔더니 서영선 작가님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하얀 벽에 보니까 되게 느낌 이상하다. 그래? 항상 하얀 벽에도 좀 많이 전시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이게 앞에가 굉장히 밝고 굉장히 재밌는 일러스트 같은 타피스트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 해방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저는 이 방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이 방이 어떤 거지? 황포치 작가인가? 맞아요. 맞아요. 황포치. 영상 바로 가기. 약간 이것도 페미니즘 관련한 거였는데 저기 있는 텍스트랑 뭐 영상이랑 저 네온 사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이제 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건데 제가 이게 재밌었는데 정확히 말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저 큰 영상 안에 나오는 것도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인쇄물이 있는데 그 인쇄물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쇄물이 약간 성매매 여성이 네.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뭐 사건 번호로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사건 번호가 이 네온 사인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건 못 봤네. 형사 사건 번호. 그리고 뭐 기사 문구 같은 게 그 이렇게 슬라이드로 나왔던 거죠. 옆에. 아 이거구나. 네네. 이게 왜 재밌었어요? 뭔가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이 작업이야말로 그냥 저는 사실 여기를 처음에 통과할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접고 들어간다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좀 이거야말로 약간 좀 해제가 작품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작가의 작업 경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는 해제였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냥 그 텍스트를 집어들고 뭐 영상 속에서도 그 텍스트가 낭독되고 있고 뭐 네온 사인이랑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약간 시각 정보들이 어느 순간 딱 결합되면서 되게 정말 그 이야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네. 저는 그 동선을 아예 입구를 따로따로 와가지고 네, 이 방을 못 봤어요. 이거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그 방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넘어갔어요. 저는 이 십자가들 이 작가님이 이래서 사라데 아트 이게 곳곳에 있는 게 뭔가 이 전시를 전체적으로 엮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의 무게를 좀 조율해주는 느낌이 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사실 방대하잖아요. 근데 방대함 가운데 좀 숨통을 틔워주는 느낌? 이 작업이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십자가 작업이. 근데 저게 뭔 의미예요? 뜻이? 사실 저는 의미는 모르겠고 그냥 되게 일상 오브제로 십자가를 어떻게든 다 만들어내는 것들이어서 그냥 큰 의미를 기대 안 하고 그냥 재밌다 약간 그리고 걸린 깊이 높이도 적절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제가 뭐 이렇게 합판에 앤디 자석을 박아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좀 큰 걸 주문해놨거든요. 근데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군요. 앤디 자석 이렇게 이만한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집 문에다가 이렇게 해봤어. 저는 저 안쪽에 어두운 방에 있는 것도 재밌었어요. 여기요? 저도 저거 재밌었어요. 저게 되게 큰 스크린이 5개가 일렬로 있는 거고 서로 다른 화면이 나올 때도 있고 약간 좀 뭐 홀수계는 같은 화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이런데 일단 영상미가 좀 있고 스크린 앞에 서면 약간 현기증이 날 정도로 좀 큰 사이즈라서 그리고 막 걸어다니면서 막 그거를 막 영상 내용을 흡수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내용은 약간 페미니즘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저도 진짜 비슷하게 봤어요. 그 시각적인 효과가 되게 단순한 설치인데도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벽을 가벽처럼 세워가지고 쭈르륵 세워서 프로젝션 한 것뿐인데 그게 되게 스펙타클하고 생각보다. 근데 내용은 좀 저 자리에서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 게임 맵 같았어.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진짜 정보를 배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 섹션으로 가니까 저게 딱 보이니까 거닐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가면 완전 시꺼먼 복도가 되거든요. 저게 영상이 한쪽 면만 하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나오니까 그 공간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니까 완전 암흑 속에 이렇게 파묻히는데 느낌이 좀 되게 묘하더라고요. 좀 저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파놉티콘을 만든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동그랗게 약간 각 세포 셀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란 구조물이 막 돌아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 그러니까 이 스크린과 스크린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그 앞에 딱 서면은 요 스크린이 한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막 보고 있으면 좀 진짜 이상했어요.
저도 저원 파노티콘 같더라고요. 근데 저 뒤에 되게 구조적인 또 그래픽적인 그 맞아요. 화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뒤에 되게 실사 다큐멘터리 같은 화면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떻게 앵글을 잘 맞추면 걔네들이 되게 물질적으로 두꺼운 벽이라는 레이어로 이렇게 딱 쌓여있듯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쎄요. 좀 어떤 영상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좀 재밌는 설치였어요. 맞아. 특히 이거는 이 작품과 캡션이 너무 달랐어. 킹고든 그 뭐 가수. 소닉 유스 멤버여서 뭐 사운드를 발굴하고 뭐 그런 건데 그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지? 약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냥 포기했어. 저게 약간 진짜 재단처럼 만들어져서 가운데 입구로 딱 들어가면 양쪽에서 또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그 끝에서 봐야 되거든요. 저 영상을. 여기 사면이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쭈르륵 앉을 수 있어요. 규모가 굉장히 큰 작업이 있는데 밤이 낮으로 변할 때. 이것도 약간 커미션 작업이어서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고 약간 사투리도 되게 그 강하게 들리고 이렇거든요. 자아를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껍질을 뒤집어 쓴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전쟁에 대한 얘기하는 거였죠. 되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컨셉이었던 것 같은데 군 시스템에 복종하는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되게 여기 이거 볼 때가 되게 신선했어. 갑자기 이런 수채화가 있어서. 저도 저작가 작업 좀 재밌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잘 기억 안 난다는 말을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비엔날레라는 거를 특히 저런 커다란 관을 찾는 그 관람객 중에는 어쩌면 저처럼 관람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더 많다기보다 좀 많다? 관광객이나 좀 진짜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런 형식의 축제나 행사잖아요. 비엔날레가 사실. 솔직히 내용적으로는 안 그런데 접근성 면에서는 되게 대중적인 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관람하게 되는 방식과 이런 관람 방식으로 미술 작품에 접근하는 경험 자체가 모르겠어요. 각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더 심화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찾아보고 오디오북도 들으면서 뭐 보고 뭐 이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넓고 많으니까 현대 미술이라는 게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에워싸이면서 좀 경험을 하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리뷰를 하려면 그거보단 더 열심히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봐버렸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애초에 이 전시 제목이 영감을 받은 무슨 러시아 작곡가의 열정의 피아노 곡과 프롬나드가 근데 산책이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산책하면서 관람한다 뭐 이럴 때 쓰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가볍게 보는 그런 분위기를 의도하고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뭔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조금 더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배려라기보다는 그건 좀 적극적인 질문이어야 될 것 같긴 해요. 비엔날레라는 게 어떤 식의 관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지속적으로 던져져 온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번 부산 비엔날레는 이런 걸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비엔날레들이 사실은 솔직히 이런 답보다는 좀 되게 모르겠어요. 많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유명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정치적으로 쟁점이 강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로컬하고 글로벌한 이슈 사이에서의 그런 충돌이나 막 이런 거를 되게 좀 쟁점화 시킨다든지 글로벌 미술 그 계의 어떤 그런 질서 같은 거를 되게 로컬한 환경 속에서 되게
독립적으로 막 이렇게 제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정치적인 의미라고 비엔날의 정치적인 의미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다양한 비엔날레에 대한 그런 접근법과 어떤 비엔날레 경험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과 대답과 이런 것들이 있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좀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다른 비엔날레를 갔을 때 그런 것도 경험을 했었는데 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재밌는 비엔날레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번에 좀 지역에 이렇게 되게 긴밀하게 흡수되기 위해서 제시한 컨셉 중에 하나가 그 문학이었던 것 같거든요. 문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왜냐면 그 그 글들이 지역을 바탕으로 생성된 텍스트고 그 텍스트에 기반해서 작품들이 만들어지니까 긴밀하게 연동된다. 근데 그냥 그 컨셉을 알아채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까? 어려웠던 거 아닐까? 적극성 문제를 넘어서 그냥 이 정도 규모에서 그 정보를 다 흡수하고 하는 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 그냥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그거는 좀 선호하는 전시의 규모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번에 보면서 좀 그냥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굳히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불가능한 규모다. 하루나 이틀 정도로는 불가능한 진짜 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읽었어요 사실. 이거 도록 샀는데 있긴 하더라고요. 읽기 시작하니까 그냥 여정이 그려지거든요. 부산에서의 저희 여정이 막 그려지거든요. 저희 숙소가 있었던 그 언덕, 민주화 운동 언덕 이런 거. 뭐 밀면을 먹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광안대교. 그러니까 지명이 딱딱 이제 들어맞으니까 이거랑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전시를 보고 난 후에 이 글들을 읽을 때는 그거 그냥 부산의 어떤 풍경을 되돌아보는 데는 굉장히 그런 인상을 되돌아보기는 하는데 그걸 또 다시 전시랑 연결시키자면 잘 안 되고 그리고 더 강하게 연결고리를 맺어줬어야지 그런 연결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강하게 연결고리 맺어주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 정보량인 것 같아요. 그 비엔날레 자체가 정보량의 문제에서 항상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전시 부산 비엔날레 경험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몰입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유도를 해서 막 이렇게 오디오를 다 이렇게 들으면서 뭐 하게끔 관람객을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때도 정보량의 문제는 여전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전히 정보량이 많으니까 또 소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관람객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좀 본인이 몰입을 하려는 상황과 그 조건을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시간도 되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관객이 있다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진 세팅에서 되게 이상적인 관람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그 관람 주최 측에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어지게 만들면 아까 얘기한 그 정보량의 문제가 여전한 거고 그렇다면 중간에서 이렇게 좀 매개할 수 있는 다른 행위자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만약에 이걸 되게 열심히 막 해서 보고 좀 소화를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듣는 사람들한테 중간 매개자 입장에서 막 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문화 소비에서 이렇게 중간 매개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보게 하고 많은 정보에서 좀 추출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재포장을 해서 제시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행위자들이 되게 많으면 되게 강제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쏟아붓지 않고 수용자에게 좀 수용자의 능동성도 보장하면서 동시에 좀 다양한 관람 경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히 리뷰하러 오면서 근데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어. 나는 그게 우리 역할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처럼 그쵸. 약간 완전 구경하는 관람객과 전시 창작자의 사이에서 뭔가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한 건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내가 읽고서 듣고서 전시를 봤으면 달랐을 텐데 그 정보를 전시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영화나 뭐 소설도 되게 어려운 거는 뭐 리뷰를 본다든지 뭐 공략을 본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컨텐츠가 있다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미술은 좀 어렵죠. 중간 행위자가 되게 없으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현대미술이. 저도 근데 우리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했던 것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그러니까 리포터처럼 막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런 역할 이렇게 뭐죠? 오늘을 위한 예술인가? 그 팀 있잖아요. 그 팀 이름가 맞나? 문화예술 그런 것처럼 뭔가 정보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딱 떠먹여주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우리가 경험한 걸 이렇게 뭐 준비되지 않았든 준비됐든 간에 모여서 얘기하고 그런 걸 올리는 정도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고 이미. 근데 그리고 뭐 사실 진짜 잘 정리된 리뷰도 있지만 뭐 영화나 소설에 대해서 그냥 본 거 얘기하는 콘텐츠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많을수록 그런 기반이 닦이는 것 같아요. 그런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더 정보의 수용이 원활해지고 관객층이 더 두터워지는 문화산업 자체에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기보다. 맞아.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사실 일반 관객들, 그러니까 미술을 하지 않는 관객들 플러스 저도 사실 그렇게 작품을 다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어서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그냥 미술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런 비엔날레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상대적으로 더 잘 아는 직업 종류가 있으니까 미술계 안에서도 예를 들면 큐레이터나 기획자들은 딱 이거 보면 이번에도 왔네?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보면서 비엔날레를 감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놓치는 것도 놓치는 거고 다 소화하지 못하고 좀 선택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심층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되게 막 많은 갈등이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뭐 큐레이터나 기획자들 혹은 뭐 미술관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안에 전시 혹은 작품 목록이 쫙 다 있어서 딱 보면서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상품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한 기분으로 볼까? 라는 궁금증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과연 비엔날레를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평을 할까?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이걸 진짜 하루 이틀 안에 봤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끊어서 봤거든요. 여러 날로. 저는 그래서 원두심 일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딱 있고 공간의 분위기 되게 밀착된 분위기가 있고 근데 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비엔날레를 전체적으로 다 소화할 수 없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그냥 굳어진 게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미술계 안에서. 근데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 단계에서 굳이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작가를 섭외하지 않고 뭐 작업들을 막 예전 작업까지만 끌어모아가지고 소개하지 않아도 될 거고 오히려 아까 그 씨가 얘기했던 어떤 방법적인 문제에 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홍보를 더 하거나 아니면 이 비엔날레를 이해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정도를 좀 더 세밀하게 자료랑 양을 뭐 조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래서 저는 비엔날레면 수많은 양으로서 막 엮여지는 걸 보는 풍광을 보는 맛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개수를 줄이는 거가 대안이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것을 여러 가지를 당연히 다 기억을 할 수 없는데 이거를 부분적으로나마 선택적으로나마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책자가 좀 더 잘 마련이 되는 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책자가 사실 좋았거든요. 되게 단순하지만 사전 형식으로 작가들을 다 참여한 작가들을 다 찾아볼 수 있어서 대표 이미지랑 간략한 소개까지 되게 단순하지만 사실 기억 안 나잖아요. 다 봐도. 근데 이제 내가 뭐를 봤고 뭐를 기억하고 싶었는데 이제 요거를 내가 다시 찾아서 기억하고 싶을 때 후루룩 사전처럼 찾아서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부산 비엔날레는 가지 못했지만 그런 구조의 책자가 없었다면 좀 정말 제 기억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감상을 기억하기 그리고 또 후감상을 하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전 적어도 이 글은 전시장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약간 박탈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비엔날레 구조나 감상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면 뭐 후루룩 보고 원하는 것만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간 사람이면은 그렇게 보겠지만 뭐 그런 생각 없이 가서 내가 이거를 뭐 이해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좀 약간 박탈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내 뭔가 쥐어지지 않는 그런 걸 저는 약간 느꼈거든요. 근데 뭐 온라인에 가면은 이 글을 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든지 뭐 좀 설명해주는 그런 가이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 지킴이가 그걸 말 안 해줬을까요? 그렇게 근데 지킴이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지킴이 분들을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중에 비엔날레 뽀개기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뽀개기. 뽀개는 걸 원하나요? 저는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가 원하냐는 질문이에요? 네. 뽀갠다는 건 있는 거 진짜 다 보는 거? 나 아니, 한번 뽀개보고 싶은데. 아니, 뽀개기든 비엔날레 하이라이트든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매개하는 역할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만들어주면은 어떻겠냐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에 대한 관념이 있으니까 비엔날레 관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못 볼 텐데 어차피 정보량 면에서 다 못 볼 거고 나는 다 못 보고 그런 게 쌓이고 막 그 느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다 보는 상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를 누군가는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못할 일은 없죠. 별걸 다 하는데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전시 창작자나 소비자가 꼭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입장에서 그냥 좀 이상한 다각도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각도로 시도해볼 수 있는 그 실마리는 우리가 관람을 하면서 항상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느낌에서부터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일 뿐이고 뭐 꼭 그게 있어야 돼. 뭐 이렇게 ABC로 그게 있어야 돼. 이런 건 아니고 왜 전시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 그게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런 거가 가능할 수도 있죠. 우리가 100개의 작품을 보았다. 그러면 이 100개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중에 우리 5명이 선택한 재밌게 보았던 뭐 한 5개에서 7개만 이렇게 추려본다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다르고 어떤 것들이 겹쳐질 수 있는지 그 정도는 그냥 심지어 전시 비엔날레를 기획한 사람도 자기의 비엔날레를 그렇게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보기를 바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아까 이 씨가 말한 대로 뭔가 그렇게 5개를 뽑고 6개를 뽑는다. 이렇게 뽑을 때 관람자의 입장에서 100개를 다 본 사람이 5개를 뽑아서 제시를 한다. 이러면 그 100개를 봤다는 게 일종의 그 5개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에
좀 재밌는 근거가 되는 거죠. 뭔가 만족감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중간적인 행위자가 많고 매개자가 많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100개를 보는 다 볼 수 없으니까 적어도 그 선택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동선이 될 수도 있고 뭐 관마다 나누기, 주제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누기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는 비엔날레가 있고 안 되는 비엔날레가 좀 비엔날레의 재미의 척도를 가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걸 만들어주는 주체가 미술관이 아닌 쪽을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관람 경험이 또 다를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 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한마디씩 하고 끝낼까요? 온라인으로만 봤기 때문에 제 감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랄까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의 감상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길 기대하면서 걸어왔는데 왠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묘하네요. 아니야. 아닌가요? 맞아. 달라요. 난 밀면도 안 먹었단 말이야. 맞아. 저는 다시 말하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재밌게 그 기대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원도심에서 봤던 거나 뭐 개별적으로 인상 깊었던 작품들 그런 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해소되지 않는 느낌을 주는 거 이게 작품 감상이라는 게 항상 특히나 비엔날레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게 또 인상적이네요.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게 막 모종의 스트레스가 돼서 내 몸 안에 쌓이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영도심 일대가 좋았다. 부산엔 맛집이 많다. 비엔날레 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같이 보러 갑시다. 다음엔 상해. 네. 아니 근데 저도 재밌었어요. 뭔가 저는 늘 부산의 도시가 주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버프를 비엔날레도 늘 같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뭐지? 아니에요. 아니야 얘기해줘.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비엔날레가 작가 수나 규모를 줄이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엔날레는 성장하는 대기업 같아요. 점점 더 멋있는 거 보여줘야 되고 더 크게 해야 되고 도시 미술관 안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장악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권위를 획득해야 되고 절대 규모를 줄인다는 결정을 못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더 이상 비엔날레를 100% 관람한다는 거는 그냥 접고 들어가자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한편이고 또 매개자 얘기는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생산하지 않는 선택 픽이라면 예를 들어 부산 비엔날레 하이라이트, 부산 비엔날레 픽이 부산 현대미술관이나 그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뭐 해봄직한 걸까? 뭐 근데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선호를 제시하고 그 사람의 선호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가 좀 어떻게 미술 작품은 그런 걸 원하는 건가? 좀 미심쩍게 그냥 그 구도가 미심쩍게 느껴져요. 근데 원래는 그런 역할을 미술 잡지들이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왠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봐서 그렇지. 근데 저는 그 매개가
뭐랄까 사람의 목소리를 타고 그러니까 관객의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거는 좀 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맞아요. 게다가 네, 한 맞아요.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네. 저 하나가 지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거 의미 있다.